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1등이고요 템파베이는 최근 들어서 기세가 아주 좋은 편이죠. 이런 팀들끼리 붙는데, 사실 이제 템파베이가 이제 어슬레티스라든지 볼티모어, 미네소타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세 번의 시리즈가 전부 루징이었었거든요. 기세에 비해서 약간은 좀 흐름이 끊긴 모양새들,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미네소타와의 시리즈는 진짜 세 경기 모두 다 타이트하게 전개되고 막 동점 상황에서 역전당하고 막 이런 경기들이 엄청 많았는데, 어제는 그나마 이겨주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쉐인 바즈가 나옵니다. 템파베이가 요즘 흐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5월 19일 이후로 리그에서 빠따를 가장 잘 치는 팀이고 막 그런데, 템파베이가 사실 지금 불펜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좋게 볼만한 시점이 아니기는 하거든요. 여기다가 디트로이트도 흐름이 조금 끊겼었는데 그나마 요즘에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클리브랜드를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복을 했지만, 내일 이제 카이도 몬테로가 간만에 또 복귀를 했어요. 마이너리그 갔다가 복귀를 한 건데, 글쎄 마이너리그 두 경기 동안 상태가 일단은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그때 그동안에는 디트로이트도 선발이 많이 부족해갖고 몬테로가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이너리그에서의 꼬라지를 보니까 당장 내일 올라와서 잘할지는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쉐인 바제는 그동안 진짜 못하다가 원래 시즌 초반에 엄청 잘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엄청 막 쳐맞고 이래서 방어율이 막 5점대 근처까지 가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줄어들었죠. 최근에 쉐인 바제 두 경기 동안 아주 좋은 경기들 여러 번 했습니다. 7이닝, 8이닝 이렇게 먹으면서 삼진 숫자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일단은 먼저 앞쪽에 있는 이렇게 한 두 경기 정도는 얘가 좀 못했을 때거든요. 쉐인 바제가 못했을 때 뭐 너클 커브를 많이 쓴다든지 포심 같은 거 원래 많이 던지고 커터를 많이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구 내용에 사실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커터를 많이 던져본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두 경기는 아주 잘했거든요. 보니까 커터가 잘 통했어. 그리고 직전 경기 때 또 잘했을 때는 이때 뭐 커터를 약간 줄이면서 포심 같은 것들이 헛스윙 민도가 이제 20번이나 되기도 하고 되게 좀 잘했던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두 경기 동안 바즈는 상태가 아주 좋았었다. 삼진도 막 열 몇 개씩 잡고 하면서, 일단은 쉐인 바즈의 상태가 요즘에는 조금 그나마 나아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역시나 디트로이트는 비교적 기세가 좋아졌지만은 내일 선발이 조금 못 믿었고요. 템파베이는 요즘에 기세가 안 좋은데 쉐인 바즈의 상태는 좋더라. 이래가지고 사실 좀 애매해 보이는데, 나는 템파의 승리 살짝 보는 정도? 이 경기는 둘 다 뭐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건드려가지고 사실 좋을 건 없을 것 같은 그런 경기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 경기도 있어요. 브래디 싱어랑 이제 그 제이슨 정크라는 친구가 붙는데, 일단은 뭐 싱어는 요즘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올 시즌에도 이 피안타 상으로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더라. 홈에서는 이제 29방, 원정에서는 52방이고 이닝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홈에서는 피안타가 조금 적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제 가장 최근 경기 때는 비가 내려가지고 3이닝만 소화를 했는데 보스턴한테 뭐 2실점 가량 했었었죠. 한참 보스턴이 빠따가 좀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싱어도 조금 고생할 뻔했지만은 어쨌든 비 때문에 경기가 중단이 됐었고, 그 경기에서 싱어는 뭐 나름대로 실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족스러운 활약은 아니었었죠. 3이닝 동안 2실점이면은 사실 조금 이제 안 좋았던 5월달을 딛고 6월달 들어서는 회복하는 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7월달 첫 경기는 비 때문에 중단되긴 했지만은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걱정이 좀 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반대로 마이애미는 요즘에 은근히 잘 이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도 이 제인슨 정크라는 친구도 보면은 방어를 일단은 좀 봐줄만 하고요. 그 이제 마이애미도 좀 불펜 데이를 몇 번 돌리는데 거기서 롱릴리프 역할을 많이 맡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냥 생선발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직전 경기 때 이제 미네소타를 6이닝 2실점으로 좀 해주기도 하고, 볼넷도 많이 안 주고 피홈런도 적고, 그리고 리스크가 조금 적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도 좀 많이 쳐맞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 지켜본 바로는 이름 없는 선수 치고는 못 믿을 선수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얘네들이 막 한 11경기 동안 10승 1패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마이애미가 한창 잘 나갔을 때는 사실은 빠따가 뒷받침이 됐었는데, 최근에 6경기 동안에는 빠따도 꽤나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애미가 딱히 맛이 있는 기간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나마 뭐 선발은 경쟁력이 있다 정도거든요. 반대로 신시내티도 지금 빠따가 좀 오락가락을 많이 합니다.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의 휠러한테 딱 이제 홈런 1개, 안타 딱 하나만 치고 완전히 틀어막혔었는데, 그건 뭐 어쨌든 상대가 휠러라는 아주 뭐 지금 사이영을 노리고 있는 대투수를 만났기 때문에 고전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전에도 보니까 사실 시시네티 빠따가 지금 뭐 딱히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뭐 선발 투수도 뭐 별로 되게 볼 것도 없고 하긴 하지만, 언더 같은 거는 9점으로 줬으면 볼만도 하겠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은 들었었고, 그냥 뭐 빠따도 그냥 저는 둘 다 별로인 상태 같아서 언더 같은 거, 그리고 뭐 신시내티의 승리는 그냥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가 기세가 꺾였다는 것들, 그런 것들 배경으로 보는 셈인데요. 사실 어느 한쪽에
승리는 신시티의 배당도 딱히 뭐 볼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언더 같은 것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대 콜로라도 경기 있습니다. 리차드 피츠 그리고 이제 오스틴 곰버가 붙는데, 사실 보스턴이 요즘에 나름대로 경기를 잘하거든요. 빠따도 괜찮고. 근데 이 리차드 피츠라는 선수가 정규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쉬워요. 지난번 경기 때 이 리차드 피츠도 구속이 나름대로 잘 나왔습니다. 물론 경기를 이제 좀 우천 중단 때문에 길게 못 해가지고 3이닝만 던지고 내려가가지고 구속이 조금 나온 걸 수도 있지만, 보통 경기 초반에 끌어올리니까 그래도 평소보다도 구속이 한 2마일가량 잘 나오고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3이닝 동안에 1실점 그냥 그럭저럭 잘 해줬는데, 이제 그전에도 보면은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하는 점들, 그런 것들은 아쉽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도 뭐 아마 길어봤자 한 5이닝 정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올 시즌에 얘를 맡겨줬을 때 시즌 초반에 좀 투수 공백이 있으니까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 줬을 때는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도 뭐 천사한테 1이닝 만에 6실점을 한다든지 그런 면모도 보이다 보니까 아주 뭐 믿을만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보스턴은 지금 빠따 상태가 좋다는 것들이 배경이 될 수가 있고, 콜로라도는 오스틴 곰버인데 얘도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복귀한 지 한 4경기밖에 안 됐는데, 두 번째 경기 애리조나한테 쿠어스 필드에서 4.2이닝 동안 이제 뭐 12피안타 9실점 했던 경기, 그거 하나 말고는 나머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콜로라도 선발 투수들이 대부분이 너클 커브를 되게 많이 던지거든요. 근데 오스틴 곰버도 보니까 너클 커브 비율을 많이 올려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꽤나 효과적인 투구로 연결이 되더라. 저는 오스틴 곰버는 콜로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투수로는 안 보거든요. 나는 콜로라도 투수 애들 중에서 꽤나 괜찮은 애로 보고 있는데, 글쎄 보스턴의 빠따가 너무 좋고, 물론 이제 그 콜로라도 보면은 일단 홈을 이제 벗어났습니다. 최근에 6경기 동안 홈에서 경기를 많이 해가지고 빠따 상태가 꽤나 좋아진 와중에 있었는데, 이제는 또 원정 경기예요. 근데 이제 5월 19일 이후 데이터로 보면은 이 콜로라도 애들은 우한 상대로 했을 때는 원정에서도 빠따가 그렇게 막 엄청 가라앉지는 않아요. 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원정에서도 빠따가 어느 정도 좀 해주긴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더라고. 결국에는 내일 사실 선발 상태는 저는 곰버를 조금 더 우위로 둬야 된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거를 넘는 빠따 차이가 있을만 하다. 보스턴이 지금 굉장히 잘 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고, 쿠어스 필드를 벗어난 콜로라도 빠따가 얼마나 해줄까,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그냥 언더오버는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리차드 피츠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언더오버는 사실 조금 어렵고, 요즘에 보스턴 빠따가 매서운 거는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보스턴 쪽을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발 리차드 피츠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보스턴도 배당이 맛은 없는데, 저는 보스턴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의 불펜을 체크를 할 때마다 제이크 버드라든지 뭐 보드닉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던질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제이크 버드나 보드닉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사실 언더가 조금 가까운 생각도 들지만, 역시나 보스턴의 빠따가 매섭다, 리차드 피츠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겹쳐서 언더오버는 별로인 것 같고 그냥 보스턴만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미러키 대 다저스 경기네요. 프레디 페랄타, 야마모토. 양 팀에서는 지금 선발들 중에서는 1선발급들이 맞붙는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프레디 페랄타 지금도 방어율이 2.91입니다. 저는 매번 이제 코빈 번즈도 떠나고 우드러프도 누워있는 상황에 페랄타가 1선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친구 얘기할 때마다 맨날 이닝 히팅이 아쉽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요즘 경기들에서 한 6이닝가량 먹어주는 경기들이 많다. 그리고 또 이제 홈 경기인데 올 시즌 홈에서는 1.76, 원정 3.91로 괜찮습니다. 홈에서는 어쨌든 간에 방어를 2점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페랄타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또 이제 페랄타는 또 이제 다저스 애들한테 다소 좀 강한 면모가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통산 이제 107타석 꽤나 많이 만났는데 229 정도로 피안타율이 꽤나 낮은 편입니다. 요즘에 다저스 빠따 상태는 좀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타니도 오락가락 하는 게 보이고 해가지고, 지금 전 내일 페랄타는 꽤나 좋은 요건에 있다, 그 정도는 얘기할 만한 것 같고, 야마모토도 오늘 또 이제 경기가 있는데 좀 오락가락 하긴 해. 잘하는 날에는 저번처럼 뭐 7이닝 먹어주고 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화사기라는 진짜 못하는 애들을 만났을 때였었고, 방어율 자체는 2.51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늘 이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금 뭐 휴식이 짧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선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따지고 보면은 지금 빠따 상태가 미러키가 그렇게 막 엄청 꿀리진 않는다고 보긴 하거든요. 미러키가 오히려 다저스보다는 기세가 막 크게 꿀릴 게 없어. 그 전에 다저스가 이제 휴스턴과 시리즈 전까지 기세가 되게 좋았습니다. 아마 한 12경기 동안 11승 1패인가 막 그랬었는데, 휴스턴한테 홈에서 막 수입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노출됐던 거는 또 이제 뭐 실책들이 되게 많다. 수비적으로도 문제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나는 미러키의 프렌 같은 거 보고 싶어. 이게 2.5 프렌은 또 맛이 없는데 1.4 정도면은 그래도 뭐 못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최대한 이제 미러키의 뭐 일반승까지 역배까지 보고 있긴 한데, 그거는 위험 부담이 좀 큰 것 같고,
그냥 미러키 2.5 프레임이 1.4다. 저는 그 정도면은 볼만은 하지 싶어요. 그만큼 요즘 다저스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어제도 보면은 불펜 소모도나 뭐 그런 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저는 미러키를 좋게 볼 만한 게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페랄타가 야마모토한테 꿀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켄자 대 피츠버그입니다. 노아 카메론, 앤드류 히니 경기인데 저는 켄자에서 세스 루고 그리고 노아 카메론이 나올 때는 켄자를 꽤나 볼만하다 그랬었어요. 하지만 이제 카메론도 신인 투수이기도 하고 얘가 초반에 기세가 되게 좋았는데 양키스라든지 뭐 다저스 이런 팀들한테 쳐맞고 나니까 방어에 조금 흠집이 났습니다. 근데 흠집이 나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도 노아 카메론이 이닝이 조금 아쉬운 거. 한창 잘할 때처럼 막 6이닝 이상을 먹어주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 4, 5이닝 정도는 무난하게 잘해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노아 카메론은 켄자 투수 내부적으로는 조금 이제 플러스 피치를 해주는 선수다. 그렇게까지 볼만하고 내일도 상대가 피츠버그잖아요. 보시다시피 피츠버그나 켄자나 5월 19일 이후로 봤을 때는 바타 상태가 개판인 팀들입니다. 피츠버그가 그나마 조금 좋았었는데 얘네들이 홈에서 너무 잘 쳤었고 원정으로 가니까 바타가 또 개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일 노아 카메론도 평소보다는 조금 이제 쉬운 상대를 만나는 거다. 그 전에 뭐 양키스, 어슬레티스, 다저스, 뭐 시애틀 이런 애들 만날 때보다는 편한 상대인 거는 맞아요. 더구나 이제 홈구장인 이 카우프만 스타디움 홈런이 정말 안 터지는 구장이죠. 이 두 팀이면 켄자나 피츠버그는 리그에서 홈런이 가장 적은 두 팀이거든요. 61방, 63방. 피츠버그가 꼴찌, 켄자가 이제 뒤에서 2등인데, 근데 이제 켄자시티 홈구장 카우프만 스타디움은 올 시즌 켄자의 63개의 홈런 중에서 15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원정에서 48개인데 홈에서는 15개예요. 그만큼 켄자의 홈구장 홈런이 많이 안 터진다. 큰 거 한 방 이런 것들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앤드류 휘니 지금 방어율이 4.16인데 얘는 그 전에 워낙에 좀 쌓아놓은 게 많았었습니다. 이제 6월달을 7.01로 되게 안 좋긴 했지만은 그래도 7월달에 한 경기 이제 6.2이닝 무실점으로 세인트루이스를 잘 막았거든요. 세인트루이스도 조금 까다로운 팀인데 그래서 안 좋은 6월을 딛고 7월달 출발은 좋더라.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뭐 나쁘게 볼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켄자는 또 좌투수한테 굉장히 또 약한 면모가 있기도 하고 저는 그냥 언더보기 좋은 게임 같아요. 켄자나 피츠버그나 빠따 상태가 최근에도 좋지가 못하고 한창 좋았었다가 끊긴 모양새도 있기도 하고 사실 승패는 좀 애매한데 저는 일단은 원정 피츠버그는 홈에서 26승 21패 원정에서는 12승 32패로 원정 성적이 아마 리그에서 세 번째로 안 좋나 그럴 거예요. 콜로라도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그냥 그런 부분에서 켄자가 조금 더 이점은 있겠다 그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선발로서 카메론이 뭐 연차가 많은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격정이 되긴 하는데 저는 꽤나 안정감이 있다고 보이긴 하네요. 내일 피츠버그한테 막 뒤지게 두드러 맞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언더라든지 켄자의 승리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삭스랑 토론토가 붙네요. 이제 션 버크랑 베리오스가 붙는데 베리오스는 지금 활약이 꽤나 좋은 편이죠. 최근에 이제 양키스 만나가지고 엄청 개 터지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 전에 뭐 화싹 만났을 때 6월 22일날 화싹전에 7.2이닝의 실점으로 좋은 면모를 보여줘 왔었어요. 어쨌든 올 시즌 내내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어율도 지금 토론토 선발진 중에 가장 뭐 좋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 승우는 없지만은 이닝 2팀이라든지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3대 선발 가운데 저는 지금 제일 잘해주고 있다고 보기는 봐요. 지난번 경기에도 이제 5회 때 그전까지는 잘 막아주다가 5회 때만 연속 안타랑 3런까지 맞아서 좀 실점이 몰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베리오스의 상태는 괜찮은 투수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화싹한테 4경기 동안 화싹이 지난 2년 동안에는 선수들을 좀 많이 팔았잖아요. 전력이 다운됐던 시점에서는 베리오스는 화싹을 그야말로 밟아왔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길래 물론 션버크도 나쁘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 친구는 이 홈인 경우에 원정이랑 홈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직전 경기 때는 션버크가 다저스 원정에서도 6이닝 실점으로 잘 견뎌주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화싹의 여러 젊은 선발들 가운데는 이 션버크는 약간 지명도가 낮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분위기 자체는 다른 애들이 털려나가고 있는 와중에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최근에 3경기 동안에는 뭐 짧은 이닝이지만은 잘 버텨주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것도 뭐 언더 같은 것들을 못 볼 게임은 아니라고 보지만 토론토의 빠따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화싹도 그리고 얘네들이 원정은 리그 꼴찌인데 홈에서는 19승 24패 아주 뭐 나쁜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토론토 역시나 얘네들도 홈에서는 32승 16패로 전적이 상당히 좋은데 원정에서는 20승 22패 원정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팀이기도 해요. 홈발을 많이 맞는 토론토인데 오늘은 원정이다.
화싹도 원정은 굉장히 약한데 홈에서는 사람답게는 해준다. 이런 것들이 거슬리긴 거슬려가지고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선발 싸움에서 저는 베리오스가 꿀리진 않는다고 봐가지고 토론토 사이드라든지 뭐 언더도 조금 생각 중인데 토론토 봤다가 글쎄 한창 잘하고 있다가 요즘에 조금 흔들리긴 해서 어쨌든 토론토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죠. 이제는 계속해서 홈게임을 하다가 원정으로 가는지라 걱정되긴 하지만은 저는 토론토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휴스턴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콜튼 고든이랑 테너 바이비가 붙네요. 일단 휴스턴에서 콜튼 고든이라는 친구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평소보다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테이션에 뭐 헌터 브라운이나 뭐 프레버 발데즈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정말 믿음직스럽고 이후에 뭐 랜스 맥컬러스가 나올 때도 나쁘지 않았었고 직전 경기 구스토가 나왔는데 그 구스토마저 다저스를 되게 잘 막아줬잖아요. 휴스턴은 전반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제일 폼이 좋은 팀 휴스턴이거든요. 하필이면 콜튼 고든 약간은 좀 떨어져 보이는 선발이 나온다는 게 문제긴 한데 직전 경기 때 이제 쿠어스 빌드 가가지고 4.2이닝 동안 뭐 4실점 피안타 9방 맞기도 하고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올 시즌 내내 보여준 거로는 땜바 선발 치고는 볼넷도 많이 안 주고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빠따가 정말 형편없다는 게 보이는데 클리블랜드가 지금 10연패 중이거든요. 근데 그 10연패 기간 동안 평균 득점이 이제 1.5점입니다. 15득점밖에 못했고 본인들이 빵점을 냈던 게 5경기나 되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이제 좌완 선발인 콜튼 고든인데 좌완한테도 리그에서 두 번째로 약해요. 내일 클리블랜드의 빠따 상태가 정말 좋지 못할 거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와중에 있고 휴스턴은 보시다시피 6월달 이후로 지금 7월달까지 해가지고 24승 8패로 기세가 굉장히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이비가 콜튼 고든보다는 좋은 선발이긴 한데 바이비 역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올해는 조금 있어요. 홈에서는 2.57, 원정 5.24 이런 식으로 편차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또 한 번 선발 상태는 휴스턴이 조금 밀리지만 그래도 휴스턴을 볼만하겠다. 하필이면 배당이 조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클리블랜드의 안 좋은 빠따 믿고 언더도 조금 볼만하지 않을까. 사실 이거는 휴스턴이 빠따를 잘 치면 어떡하나. 휴스턴이 지금 제레미 페냐나 요르단 알바레즈 이런 애들이 빠진 애들 와중에서도 뭐 다저스를 수입할 정도니까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또 이제 홈에서 잘하는 팀이기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긴 한데 저는 뭐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너무 못 쳐가지고 휴스턴이 그냥 바이비를 개털지 않는 이상 7.5여도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냥 저는 기세대로 클리블랜드가 너무 못 친다. 저한테도 약하다. 휴스턴 요즘 기세 엄청나다. 콜튼 고든이어도 휴스턴 쪽으로 좋게 볼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천사 대 텍사스 경기가 있습니다. 키쿠치랑 디그롬이 붙는데 일단 키쿠치도 요즘에 굉장히 잘하죠. 일단 시즌 방울부터가 벌써 지금 한 20경기 가까이 했는데 2.81로 천사에서는 가장 좋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기준으로는 뭐 1.93이다. 삼진 잘 잡고 있고 볼넷이나 홈런도 한창 안 좋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좀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직전 경기 때 그때 조금 아쉬웠었어요. 이때 얘가 이제 좀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하고 내려갔는데 5.2이닝 먹는 동안 이 6회에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 승기주자를 남겨놓고 갔는데 불펜에서 3런을 쳐맞는 바람에 2실점이 추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키쿠치가 내려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애틀랜타가 빠따가 폭발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은 상대팀 빠따의 컨디션이 좋을 때도 키쿠치가 잘 막아줬다. 그만큼 요즘에 키쿠치는 상태가 좋아 보여요. 그리고 뭐 디그롬도 최근에 여기 8경기만 가지고 왔는데 그냥 비단 8경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12경기, 13경기? 그 정도로 봐도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디그롬은 지금 뭐 이제 그 삼진 잡는 포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공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뭐 디그롬도 팔각도가 낮아졌다 이러면서 안정감 있는 투구를 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공도 많이 던지진 않습니다. 109 가까이 던질 때도 별로 없는데도 이닝 이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괜찮아요. 2실점 이하로 해준 게 15번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투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17번의 선발 중에 15번을 2실점 이하로 막았다. 그만큼 최고의 투수라는 소리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디그롬도 올 시즌 사이영 후보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디그롬은 원래 매치에서도 이제 사이영을 탔을 때 운이 정말 없는 투수였었는데 올해는 디그롬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 텍사스가 빠따가 진짜 별로잖아요. 근데 텍사스의 여러 선발들 가운데 이제 디그롬이 나오는 날에는 득점 지원이 5.1점 정도로 꽤나 된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내일은 상대가 만만치 않은 키쿠치라는 점이 문제여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투수한테 아주 약한 면모가 지금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 점수를 많이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역시 전 7.5 기준 언더 둘 다 저는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더 같은 것들 좀 보도록 하고
사실 승리는 저는 텍사스가 조금 가까워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천사가 텍사스한테 뭐 승수가 엄청 뭐 밀리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오히려 그냥 한 점 차 게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천사도 원래 빠따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조금 하락세이기도 하고요. 텍사스는 오히려 조금 좋아진 모습이지만은 좀 이제 퐁당퐁당이기도 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뭐 언더라든지 한 점 차 게임 혹시나도 이제 승리 가능성이 높은 쪽은 텍사스 같긴 하지만 배당도 맛이 없기 때문에 언더를 우선시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키쿠치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통산 텍사스 애들 상대로 111타석에 204 정도로 상당히 잘 막아줬다. 뭐 큰 거를 조금 맞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장타의 비율도 좀 낮은 상태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언더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샌디에고랑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다르비슈랑 갤런이 보는데 저는 좀 도망가고 싶어요. 나는 지금 사실 샌디에고 경기 베팅하기가 정말 별로 같거든. 그리고 애리조나도 얘네들도 지금 믿을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매번 애리조나가 타선의 선수 몇몇들은 정말 좋은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투수진이 너무 약해서 그래갖고 애리조나가 배팅하기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심지어 또 이게 다르비슈가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작년에도 다르비슈가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시즌 첫 등판이다 보니까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기는 해요. 마이너리그 등판도 이제 5월달에 딱 한 번 하고 이후에는 마이너리그 등판을 안 했더라고. 최근 들어서는 그냥 뭐 피칭 리앱 같은 것만 하고 올라온 상태라서 실전 투구 경험이 조금 적다. 이 마이너리그 등판이 5월달이거든요. 난 그게 조금 문제 같아서 내일 다르비슈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가 없다. 그리고 딱히 지금 샌디에고가 막 좋은 분위기 같지도 않거든요. 난 둘 다 지금 조금 안 좋은 시점에 있다고 보는지라서 선택하기 되게 애매한 경기 같아요. 딱 배팅하기 별로인 두 팀들이 만나는지라 한편으로는 그냥 뭐 오바 같은 거 조금 생각을 해볼까 하긴 한데 얼마 전에 또 잭 갤런이 되게 못하다가 7이닝 동안 샌프란시스코를 뭐 삼진 10개 잡으면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냥 되게 오락가락해. 내일 당장 뭐 어떻게 또 잘 던질 거다 이런 것들을 확답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여서 저는 뭐 패스하는 경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르비슈도 아마 길게는 안 던질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이제 랜던 루비랑 이제 산체스가 붙는데 저는 필라델피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왜냐면 이제 필라델피아가 선발진 구성이 정말 좋거든요. 산체스도 요즘에 분위기가 아주 좋은 편이죠. 2.68로 시즌 기록도 좋은데 최근 6경기 동안 뭐 1.76에다가 아주 그냥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올 시즌 들어서는 뭐 삼진 잡는 이것도 좋아지고 했었는데 필라델피아 지금 그냥 로테이션에서 루사르도 말고는 못하는 놈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필라델피아는 좀 튼튼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산체스 역시 저는 믿을만한 선수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잘하는 모습이라든지 올 시즌에는 원래 원정이 약한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 이제 홈보다도 원정에서의 방울이 좋거든요. 2.42 정도로 요즘에 살짝 좀 이제 구속이 한창 막 96마일 근처까지 나오다가 살짝 떨어진 건 있긴 하지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기도 하고 컨디션상으로 큰 이런 뭐 등락 같은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랜던 루비라는 선수는 얘는 좀 홈발을 많이 받습니다. 이 친구의 그 통산 기록상으로는 홈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올 시즌만큼 홈에서 1.85 원정에서 4.56으로 괜찮습니다. 홈에서는 던지는 구성들이 뭐 싱커나 커브, 체인지업, 로건앱이랑 닮아 있긴 하거든요. 로건앱처럼 잘해주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홈에서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카피는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길래 그냥 언더 같은 거라든지 필라델피아 보는 거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고점 자체는 그리고 평균적인 활약치도 산체스가 믿을만 하거든요. 저는 뭐 루프가 조금 해준다면 7.5 기준 언더도 생각 중인데 필라델피아는 얘네들이 빠따를 못 치진 않아. 근데 이게 뭔가 좀 평균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빠따가 좋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냥 타선 전체적으로 어디서든지 큰 거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명확해 보이는데 꾸준하게 막 잘 치는 느낌은 아니고 샌프란시스코가 오히려 빠따를 조금 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산체스가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산체스가 믿을만한 활약을 해주는 그런 투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언더라든지 필라델피아 승사이드 보고 있기는 해요. 7.5 기준으로 요즘에 샌프란시스코가 6경기 연속으로 오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산체스가 막아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필라승이라든지 뭐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